네, 그 다음에가 530번이 530번. 네, 530번은 한 개 이상으로 할 것 해서 이 표가 나와 있는데 1, 2종, 3종, 4m 미만, 4에서 20m 미만, 그래서 150, 50, 75이 연기 감지기죠. 그래서 한 개 이상으로 할 거. 그래서 답은 감지기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그래서 4m 미만, 20m 미만, 이게 이제 부착 높이죠. 그래서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이제 바닥 면적마다, 그러니까 150, 50, 75가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마다 한 개 이상. 그래서 이제 감지기 개수 구할 때 이제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31번은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할 것. 답은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그래서 1, 2종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되죠. 복도나 통로는 보행거리로 30m에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계단 경사로 이것은 수직거리 15m에 한 개 이상. 그래서 수평의 반절이죠. 수직은. 1, 2종 기준으로 30m, 15m. 3종은 이제 3분의 2 기준이죠. 20m, 10m. 3종은 연기 감지기가. 그 다음에 532번은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답은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천장이나 반자가 낮으면은 그 실이 약간은 좁겠죠. 그래서 뒤에 좁은 실내에 있어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둘 다 아무튼 좁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해야 된다. 533번은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답은 천장 또는 반자 부분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래서 배기구니까 뭐 환풍기가 달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위에는 출입구가 나오고 방금은 배기구가 있고 출입구 배기구.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534번은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벽이나 보가 있으면 거기에서 0.6m 이상. 그래서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입니다. 연기 감지기. 작년엔가는 연기 감지기 설치 대상을 아마 쓰라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설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5번.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답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이제 감지선만 설치하면 그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선, 고정금구 사용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536번은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답은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와의 그래서 단자부 그 다음에 마감 고정 금구 10cm 이내로 이제 어디 끝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부분이 아니라 끝 부분, 처음 부분이라든가 끝 부분이 그런 곳에 10cm 이내. 537번은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감지 선형 감지기의 그래서 내용이 이제 종은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말하고 있죠.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이. 너무 확 구부리지 마라 그런 뜻이죠. 538번은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금고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답은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력 케이블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종은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이제 받침대에다가 마감 금고 사용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539번은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그래서 보조선 이 내용은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죠.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답이 지하구나 창고 천장 등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죠.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의 아무튼 보조선 설치해서 하라는 것이고 제목이 종은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의. 그 다음에 540번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그래서 주음향장치의 주경종 보통 그렇게 부르고 경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경종이라는 것은 때르릉 그렇게 그게 경종이고 이제 스피커 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띠띠띠 막 그렇게 경종. 그런 게 다 경종이든 스피커든 음향장치, 주음향장치는 541번에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동주택은 16층. 이제 이런 가로는 써줘야 맞겠죠? 안 쓰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우선 경보 방식. 그 다음에 542번은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이제 지구음향 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구음향 장치, 보통 지구 경종이라고 부르는데 층마다, 그리고 수평거리 25m. 그래서 이제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 하면 되는데, 이제 해당,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해당. 그 아래에도 그냥 층 하면 될 텐데, 해당 층. 그렇게. 이제 해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543번은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답은 음향장치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 음향장치. 음향장치니까 주음향, 지구음향 둘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가번이 이제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번은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번은 감지기 및 발신기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전격 전압의 80%, 그 다음에 음량 90dB, 그 다음에 감지기나 발신기하고 연동하여. 그 다음에 544번은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음향 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답은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호가 542번 그 수평거리 25m, 층마다 수평거리 25m, 그게 제3호. 이걸 초과하면, 그래서 25m 초과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초과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벽이나 기둥에 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40,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화지 탐지 설비 음향장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545번은 20m 이상인 장소. 그래서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천장이나 반자가 20m면 상당히 높죠. 한 5층, 6층 그 정도 돼야 한 20m 되니까, 어디 뭐 교회 건물이라든가 그런 곳이 그 정도 되지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이제 공장 그런 곳은 20m 이상이 될 수가 있죠. 창고 그런 거. 그다음에 546번은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의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답은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그래서 외부의 기류,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감지기가 작동 잘 못해요. 이제 열 감지기는 열이 식어버리니까 잘 안 되고, 연기는 날아가 버리니까 잘 안 되고. 547번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548번은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답은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의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이제 감지기가 고장 난다 그거죠. 유지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거죠. 549번은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답은 목욕실. 이제 습기 때문에 감지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오동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NFTC. 좀 빨리 했나? 그 다음에 550번 하면 되나? 550번이. 이제 자동적으로 화재 신호를 소방 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답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일단 수신기에 화재가 뜨면 이제 그 다음에 속보기가 작동해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물론 수동도 가능합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이제 그 고장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첫 번째는 방금 나온 내용처럼 수신기에서 연동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화선이 고장 난 경우가 있어요. KT의 전화선이라든가 뭐 SK 뭐 인터넷 전화선이라든가 이런 통신선이 고장이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그 녹음되어 있는 내용이 그게 이제 소방관서로 가져야 되는데 녹음된 내용이 지워져 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녹음되어 있긴 한데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제 주소랑 전화번호 이런 걸 정확하게 녹음이 돼야 되는데 일부 이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녹음이 되긴 됐는데 소방서에서 들었을 때는 잡음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깨끗하지 않아서 물론 소방서는 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화면에 떠요. 부산에 무슨 동에 어디 화면에 떠요. 알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기본 녹음된 내용이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장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속보기 자체가 그 고장 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러면 이제 교체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속보기가 있는 현장에는 이제 소방 점검할 때 필수적으로 점검하죠. 근데 대부분 가장 마지막 때에 점검을 해요. 다른 거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보기 테스트를 소방관서하고 소변에 연락하고 합니까? 네, 그렇죠. 119 전화해요. 네. 전화해서 지금 소방 점검 중인데 속보기 테스트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세요. 그쪽이 준비 알려줘야 되거든요. 진짜 화재가 아니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하면 그때 이제 화재 하나 발신기 눌러서 수신기 화재 뜨면 이제 속보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소방관서에서 들어봐서 봤을 때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해서 정상이면 정상이고 소방서에서 아까처럼 잘 안 들린다, 소리가 너무 작다, 잡음이 심하다, 그런 뭐 전화번호가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면 아예 아무 신호도 안 들어온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전화선이 고장 나면 소방서에 신호가 안 가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합니다. 이거는 테스트 버튼이 별도로 있겠네. 아니, 자탐하고 연동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발신기 누른다고요. 어, 화재 하나 띄운다고요. 네. 화재만 뜨면 넘어가니까. 그럼 이런 같은 경우에는 네. 점검이나 작동 점검할 때 말고 네. 소방관 관리자가 소방관서하고 보통 잘 안 하죠. 안 합니까? 네. 혹시 중간에 또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시비가 없다고 봤지. 금방 하는 게 완전 당하는 네. 일이 방금 개념. 그래서, 이제, 수동 버튼도 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속보기에, 제가 보면 있어요. 누르면 바로 신호가 가요. 근데 이제 그것은 수동 테스트고, 이제 연동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발신기 눌러서 수신기에 화재가 떴을 때 가는지, 이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테스트. 그렇게 해야 정상 테스트다 그거예요. 네. 예. 믿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51번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답은 조작 스위치네. 이게 수동 스위치예요. 이제 수동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그 속보기 자체의 스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52번은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답은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그래서 기본이 통신망, 그래서 전화선 사용하고 그 외에 데이터나 코드 전송 방식 이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53번은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답은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네. 속보기에 감지기. 감지기 작동하면 수신기 안 거치고 속보기가 바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4번은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속보기는 그래서 속보기도 성능 인증,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내가 이 속보기를 한번 잘못 다뤄가지고 소방차 32대 내가 출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더라고요. 쭉쭉 강서구 쪽에 점검할 때 했는데 거기가 또 중요한 건물이었어요. 법원이었어요, 법원. 그래서 처음에 속보기 테스트 할 때 119에 전화해서 했죠. 안 돼요. 안 됐거든요.
다시 점검해보고 전화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끊고, 이제 나중에 또 테스트 하면서 이제 안 되겠지 하고 난 또 테스트 했어요. 근데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화 안 하고, 예?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쪼물딱 봐본 거예요. 뭐가 문제 있나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돼버렸던 거예요. 실제 상태가 예. 그리고 이제 관리실로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관리실로 전화 와가지고 이제 나 바꿔주길래 들어봤더니,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지금 점검 중이다 했더니, 그러면 말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 지금 막 소방차 출동하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나갔다가 지금 다시 오고 있는데 지금 몇 초 사이에 몇 초 사이. 예,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전화하고 했었다. 이제 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아까 전화하고 테스트 했었다.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새로 생긴 법원이에요, 부산에. 서부지방법원. 예? 원래 없었어요. 근데 한 3년, 3, 4년 전쯤에 생겼어요. 더 됐겠구나. 예.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쪽이 명지 지구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쪽에 새로 생기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에 따로 생겼어요. 예, 부산에 없다가. 예. 보통 저쪽 연제구 쪽에 동부지원법원 그게 있었고, 아무튼 없었다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쪽 점검 가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법원이라 깜짝 놀랐겠죠. 강서 소방서에서 일단 속보기 작동해서 화재 신호 들어오니까 일단은 출동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차들이 출동한 거예요. 근데 막 많이 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바로 출동하고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진짜 화재인지 뭔지 확인을 한 거죠. 네, 아무튼 사람들 막 출동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제 화재가 아니고 점검 중이다는 거 확인하고 이제 다시 불러 들었겠죠. 네, 아무튼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 소방차가 저 네. 우리나라 출동하면 네. 과태료라든지 그걸 냅니까? 네. 이제 거짓으로 신고하면은 당연히 아니 실제 저 화재가 나가지고 네. 소방차 가서 물 뿌리고 네. 소방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건데 뭐 과태료 그런 건 없잖아요. 벌금 내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소방차 또 예. 진짜 화재 뭐 내야 되나요? 아, 그런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돈 내는 게 없는 걸로 알았는데 네. 있는 것 같은데 조카 놈은 캐나다에 네. 워킹 홀리데이 하고 있는 도중에 집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인다고 예? 이해하다가 네. 병원에 잠시 없었다는 게 잠이 들어가지고 네. 왕왕 오르는 말이라 그래서 소방차가 왔다대 캐나다에 있을 때 제사하고 막 주인 억수로 미안하고 돈을 보냈는데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돈 무기 네. 우리나라도 돈 낸다고? 원래 사람도 나중에 그렇지. 외국에는 그 소방차 이거 한번 출동하면 엄청나게 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55번은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축으로 자동으로 잠겨야 될 것. 그래서 답은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린다라는 거죠. 이제 문이 열리고 탑승기가 전개된다. 탑승기가 이제 약간 평상시에는 접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관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작동하면은
밖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펼쳐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문이 556번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답은 하강시의 탑승기가. 그래서 탑승기가 하강할 때 이제 부딪히면 안 되겠죠. 557번에 탑승기의 하강 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상하층에 설치한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탑승기가 2대 이상 있다면 중첩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558번에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할 것. 답은 하강시에는 하강할 때 일정한 속도 유지 맞겠죠. 그 다음에 전복, 이제 뒤집어진다 그거죠. 흔들림, 경로 이탈 이런 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온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59번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거예요. 답은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그래서 피난층이니까 뭐 1층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런 곳에 피난기구가 착지할 때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인 피난 장비 설치 기준입니다. 다수인 피난 장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타고 뭐 2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다.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60번. 설치 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답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네.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 이 연계라는 말이 이제 20층에서 19층으로, 19층에서 18층으로 계속 연계되도록 피난층까지. 그래서 다수인 피난 장비는 20층에서 1층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지만 이 승강식 피난기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층에서 층으로 내려와요. 바로 아래층으로. 한 층만 내려와요. 한 층만. 그래서 20층에서 불났다. 그럼 20층에 사람이 19층으로 피난해서 이제 19층에 현관으로 나오면 되겠죠. 현관으로 나와서 계단으로 해서 1층까지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561번.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답은 착지점과 하강구네. 그래서 착지점이라는 것은 15층에서 14층으로 내려오면 이제 14층에 착지점이 있고, 이제 하강구라는 것은 14층에서 13층으로 내려가는 그 하강구. 그래서 그 둘 사이를 15cm 이상 이렇게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562번은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거예요. 답은 대피실 내에는. 그래서 하향식 피난구나 승강식 피난기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이제 대피실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대피실 안에 비상 조명등도 설치하라는 겁니다. 563번에 피난기구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답은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 표시와, 그래서 대피실에 여기가 몇 층이다. 그 다음에 피난기구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걸 대피실에 부착하라는 겁니다. 564번은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 시 제목이 이제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피난기구, 피난 구조 설비하고 있죠.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